안녕하세요. 감바스 TV에서 간을 맡고 있는 감미연입니다. 책을 읽어보는 건 처음이라, 아무튼, 네. 잘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괜찮은 어른이 되는 법은 잘 모르지만이에요. 저도 괜찮은 어른이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토닥토닥 다독여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네, 윤정은 작가님이 쓰신 거고요. 그럼 읽어볼게요. 프롤로그부터. 아무것도 아닌 보통의 날. 유난히 하늘이 깊고 푸르고 맑은 날이다.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하고 싶어 가만히 바닥에 누워 하늘을 바라본다. 고개를 들어 바라본 적은 많아도 이렇게 몸을 가지런히 누이고 하늘을 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구름이 흘러가는 그림을 본다. 구름은 모양을 달리하며 쉼없이 흐른다. 누운 자리에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산과 마을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산속 마을은 정겹고 평화롭다. 나뭇잎이 바람에 쏠리는 소리를 음악 삼아 한참을 하늘을 보며 나는 선이 된다. 하늘이 된다. 구름이 된다. 동공 가득 담긴 하늘을 간직하려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한다. 시간이 흘러도 오늘이 참 그리울 것 같다고. 아무것도 아닌 날이 실은 아무것인 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럴 수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던 어제와 아무것도 아닌 날의 평화에 진심으로 안도하는 오늘에 내가 있다. 양편의 삶 모두 내 것이다. 오롯이 하늘과 구름과 나무의 소리만을 느낄 수 있던 그날의 충만한 평온함을 가슴 깊은 곳에 보관해둔다. 마음이 아프고 찢기고 후회할 걸 알면서도 날선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어떤 날에 꺼내어 볼 치유의 추억으로 남겨둔다. 1시간 남짓 누워 구름이 흘러가는 풍경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으니 충만하게 행복해 종일 미소가 감돌았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문득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진다. 다정한 벗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는다. 두런두런 많은 표현을 하지 않아도 감정과 상황이 짐작된다. 어설픈 위로보다 들어주기로 마음을 정한다. 그렇구나. 힘들었구나. 그렇지. 맞아. 친구의 마음으로 들어가 깊이 공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참을 멍하니 다시 하늘을 바라본다. 하늘이 변했나? 아니면 내 마음이 변했나? 맑은 하늘인데 왠지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처럼 느껴진다. 발걸음을 옮겨 책상에 앉아 노트에 글자를 적는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금방 지나갈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부족해 보인다. 아무것도 아닌 날들이 모여 아무것이 된다. 라고 다시 적는다. 이 문장은 아무것 대신 특별한 날이라고 썼다 지웠다. 다시 아름다운 날이라고 썼다 지우고 보통 날이라고도 써본다. 굳이
자기 앞의 생을 특별한 혹은 아름다움 같은 형용사로 꾸미지 않아도 충분하다 생각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그저 그런 보통 날이야말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날임을 알았다. 모두가 잠든 까만 밤에 내쉰 깊은 한숨이 한낮으로 이어질지라도 우리의 오늘은 계속된다. 집을 나서면 한숨 따윈 지을 줄 모르는 웃음 짓는 표정의 옷을 갈아입고 타인을 만나는, 아니 만나야만 하는 오늘을 어른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렇다면 어른은 내면에 잔뜩 상처를 받은 채 치료받을 여유도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안쓰러운 존재인가 보다. 한숨 자.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그 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친구에게 다시 전화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건넸다. 친구는 조금 안도하는 듯 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정말로 자고 일어나면 다 괜찮아질 거라고. 실은 나 자신에게 해주던 말이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자고 일어나면 다 좋아질 거야. 시간이 흐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거야. 같은 말들을 읊조리며 시간을 흘려보낸 오늘의 내가 여기 서 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나스메 소세키의 산문집 유리문 안에서는 그의 서재의 유리문 안에서 보이는 삶을 이야기한다. 노쇠하고 병든 작가는 유리문 안에 있지만 실은 유리문 밖에 있다. 이쪽에서 보면 유리문 안이 이 편이고 저쪽에서 보면 유리문 안이 저 편이다. 소세키의 글을 읽다 불유쾌함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문장이 눈길에 머문다. 불유쾌라니. 보통 불쾌와 유쾌로 나뉠 텐데 불유쾌라고 표현함으로써 한 번 더 천천히 문장을 음미하게 된다. 불쾌해라 하면 절로 인상을 쓰게 되는데 불유쾌라 발음해보니 조금은 가벼운 불쾌 혹은 조금 무거운 유쾌로 느껴진다. 불유쾌한 인생의 향연에서 유쾌한 삶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통 날이야말로 유쾌한 삶이 아닐까 싶다. 가만히 누워 하늘을 바라보거나 나뭇잎이 바람에 산들거리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보내는 아름다운 보통날을 늘려가는 일, 마음에 치유의 이불을 덮어주는 일, 그림으로써 유리문 안에 갇혀있는 마음을 유리문 밖으로 꺼내는 일, 불쾌하건 유쾌하건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일, 웃음 뒤에 눈물을 담고 살아가는 서로를 마음으로 안아주는 일, 어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우리는 모두 첫 어른이야. 길을 걷는 건 언제나 흥미롭다. 걸으며 만나는 표지판과 수많은 간판의 문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찬찬히 살펴보면 모든 순간이 처음처럼 낯설게 느껴진다. 매번 가는 길도 처음 가는 길인 듯. 그러고 보면 매일 눈을 뜨며 맞이하는 오늘도 늘 새로이 살아보는 처음이구나. 그래, 아무리 어른인 것 같아도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 해도 나의 오늘은 늘 처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오늘이 첫 어른이야. 실수하고 실망스럽고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 없는 것 같은 나라도 괜찮다고 두 팔 벌려 껴안아주자. 처음부터 잘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 모두 알아버려 어떤 것에도 시큰둥한 태도로 젊은 날을 살아가는 지루함을 견디는 것보다 서툴기 때문에 흥미로운 게 인생이기도 하니까. 어제의 실망스러운 나에게 술 한 잔 따라주어야겠다. 시원하게 들이킨 뒤 말해줘야지. 첫 어른으로 사느라 수고가 많다고. 기대했던 내일의 나에게 다시 실망하는 날이 올지라도 개의치 말라고. 근사한 미래를 동경하고 어른임에도 진짜 어른이 되기를 갈망하는 건 혼자만의 꿈이 아니라고. 어른도 어린이도 아닌 것 같은 경계에서 살아가는 세상 모든 첫 어른이들에게 건배를 외친다. 모두 첫 어른이로 사느라 수고가 참 많습니다. 어른에게도 위로는 필요하다.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할 수 있다고 했으면서 아이스크림도 마음껏 먹고 늦잠도 마음껏 자고 초콜릿과 떡볶이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말이다. 막상 어른이 된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다 하려니 책임감과 현실이 발목을 잡고 아이스크림과 초콜릿과 떡볶이를 마음껏 먹으려니 건강이 허락해주지 않아 되레 건강한 자연식을 찾아 먹는다. 마음껏 늦잠을 자고 싶은데 잘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다. 어른이 되면 늘어지게 게으름을 피우며 엉망으로 살고 싶었는데 막상 그렇게 살면 어찌 되는지 뻔히 보이니 더욱더 열심히 살게 된다. 생각해보면 어린 시절 어른들의 어깨는 늘 축 처져 있었다. 뱅뱅 도는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잿빛을 견디며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듣지 못한 어른의 삶을 살고 있다. 어린 시절 상상했던 근사한 나는 아닐지라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으며 일상을 영위하는 어른이 되었다. 먹고 싶은 걸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벌고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어떤 날에 떡볶이를 사 먹으며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안다. 마음껏 늦잠은 못 자도 쪽잠이나 달콤한 휴식이 찾아오면 감사하는 마음이 스친다. 정호승 시인의 시처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라는 말에 공감하는 어른이 되었다. 하나님도 외로워 눈물을 흘린다는 걸 알아챌 만큼 어른이란 마냥 강한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눈빛 한 번에 마음이 녹고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 하나에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 고된 삶을 버거워만 하고 주저앉아 있기보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동행하는 어른이 되어간다. 조금 쓸쓸하지만 괜찮다. 이것이 삶 그 자체니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은 어김없이 내일의 해가 새로이 뜬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미 커버린 우리는 어른이 지닌 무게를 견디는 동지애로 무언의 위로를 건네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른에게도 위로가 필요할 때 찾는 취향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비로소 나를 칭찬하게 되었다. 이번 주 내내 정신없이 달리다 딱 하루 정도 여유가 생겼다. 할 일은 많은데 몸은 하나라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양손에 과자 여러 개를 부여잡고 놓지 않는 아이처럼 욕심을 놓지 못한 결과다. 조금만 더 하면, 이것만 더 하면, 이 일을 이런 쪽으로 진행시키면 생각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번아웃이 올 것 알면서도 계속 이렇게 무리하면 크게 아플 것 같은 예감을 느낀 오늘 급하게 나아가던 삶에 여유를 선물해 주기로 했다. 스니커즈를 신고 좋아하는 동네를 산책한다. 합정을 거닐다 은하수다방을 지난다. 가수 10cm의 음악을 듣던 중이었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사랑은 은하수다방 문 앞에서 만나 홍차와 냉커피를 마시며 매일 똑같은 노래를 듣다가 온다네. 노래를 흥얼거리며 카페 안으로 들어선다. 카라멜 마키아또 아이스 한 잔 주세요. 카라멜 시럽 듬뿍 주세요. 아주 많이. 달달한 커피를 받아들고 빈자리로 가 가만히 앉아 있노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웃음이 번진다. 수고한 나에게 달콤 쌉싸름한 커피를 건네며 사랑을 고백한다. 너무 바쁘게 달려갈 필요 없어. 때론 쉬어가도 돼. 그 일을 다 해내지 않아도 괜찮아. 나에게 보내는 편지. 천천히 해. 조금 느려도 괜찮아. 아무도 속도를 재지 않으니 곁에서 뛰어가는 이들에게 물도 한 잔 건네며 뛰지 말고 걷자고 해봐. 뛰건 걷건 어찌 가도 가기만 하면 되지. 물 한 잔 마시고 걸으며 산도 보고 구름도 보고 바람도 느껴봐. 행여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면 바로 일어나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어도 돼. 모든 걸 잘하려고 애쓰지 마. 애쓰는 자신이 너무 애처롭잖아.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어. 기준은 내가 만드는 거잖아.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아. 어른이라고 너무 참기만 하지 말고 때론 객기를 부려도 괜찮아. 지금의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어도 괜찮아. 잊지 마. 너는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기로 했다. 불행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낙심하며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이다. 숱한 자괴감, 괜한 결핍, 허튼 질투 같은 것들이 가득 차올라 빠른 시간 안에 불행해진다. 카페에서 한창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어폰 노래 소리를 뚫고 옆 테이블에 앉은 여자의 말소리가 들린다. 남들은 다 쉽고 원활하게 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몰라. 이전부터 들리던 말소리를 애써 무시하고 볼륨을 키웠는데 그 여자의 목소리도 함께 커졌다. 듣고 싶지 않아도 이야기를 듣게 된다. 결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남들은 쉽게 하던데 난 왜 이렇게 힘들까? 나 취업할 때도 완전히 힘들었잖아. 아, 짜증나. 알바하면서 완전 개고생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내 친구는 놀면서 한 방에 붙은 거 알지? 재수없어.
한숨과 원망이 섞인 여자의 이야기에 동참하다 어느 날 내 모습과 오버랩된다. 인간이란 어쩜 이리도 어리석은지 내 손에 쥔 떡보다 남의 손에 쥔 떡이 더 크고 맛있어 보인다. 내 것이 아니니 좋은 점만 보이고 비교하게 된다. 걱정과 비교, 불만의 성질은 비슷해서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게 아니라 배로 불어난다.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고 나의 삶보다 나아 보이듯 반대로 남들이 보기엔 나의 삶이 좋아 보이는 단면들이 분명히 있다.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일은 우리가 셀카를 찍는 순간에 짓는 예쁜 표정처럼 짧아서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렵다. 셀카를 찍을 땐 내 모습이 잘 보이니 최선을 다해 예쁜 표정을 짓는다. 찰나에 잡힌 예쁜 얼굴이 전부인 듯 즐거운 착각을 하며 기뻐한다. 사실은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일상을 보내며 스치는 무심한 표정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말이다. 셀카의 순간처럼 타인의 삶이 윤택해 보이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쉽고 원활하게 가는 것 같아 보이는 이들도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어디 하나 까맣게 타지 않은 이 없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자. 타인이 겪는 불행과 비교하는 건 역시 멈추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는 싸구려 자유도 멈추자. 그 어떤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자. 타인과 비교하느라 허비한 시간을 자신에게 활용하자. 만족이라는 감정이 그만치 깊게 찾아올 테니까. 불행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을 딱 반대로 해보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시기와 상황에 따라 고민도 바뀌고 생각도 바뀐다. 같은 학교나 직장 혹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쉬우니 대화도 매끄럽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환경이 바뀌면서 대화 역시 깊이 공감하기보다 조금씩 들어주고 끄덕여주는 시간으로 바뀐다. 그런데 가끔, 아니 자주 대화에 공감하기 어려워 애쓰는 기분이 느껴질 때가 있다. 논쟁을 벌이거나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기 싫으니 공감하는 척한다. 상대의 말을 듣다 보면 가끔 스스로 편하려고 위로를 건네기도 한다. 고단함을 토로하는 이에게 딱히 할 말이 없을 때 힘내라고 말하면 왠지 상대에게 할 수 있는 위로를 다한 기분이 든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진짜 위로를 받을까? 정작 내가 힘들 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입에선 자동 반사적으로 그래 고마워 라고 말한다. 괜찮은 척 웃어 보여야 하는 고단함이 동반되기 일쑤다. 힘든 사람에게 쉽게 건네는 말이 힘내이기도 하지만 가장 잔인한 말이 힘내이기도 하다. 양날의 검 같은 단어는 듣는 사람의 온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힘내라는 말은 무조건 버티라는 말 같아서 듣기 힘들어요. 저는 차라리 힘내지 않아도 괜찮다 라고 말해주면 좋겠어요. 언젠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29의 제이가 하얗고 마른 손을 쥐며 말했다. 힘내지 않아도 괜찮아. 슬플 때는 마음껏 울어도 돼.
마음이 고단한 친구에게 할 말을 연습해 본다. 이렇게 말하면 억지로 힘내지 않아도 괜찮을 테니 무거운 마음의 짐 하나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해해야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듯 많은 감정을 공감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대의 마음에 들어갔다 나올 수 없어도 당신이 하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도 고민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를 같이 슬퍼해 주는 것. 다른 생각으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잡고 내 앞에 있는 이를 꽉 안아주었다. 심장의 뒷부분을 토닥토닥 어루만져 준다. 나의 뜨거운 가슴으로 당신의 차가운 슬픔을 데워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와 온기를 나누며 생각했다. 오늘 후회한다면 25의 현은 그것을 하지 않아 후회했다. 35의 현은 여전히 그것을 하지 않아 후회했다. 45의 현이 말했다. 지금 이대로 살다간 55에 후회할 것 같아서 45에 질렀어. 20대부터 작은 카페의 주인장을 꿈꾸던 현이 45세 카페를 열며 한 말이다. 그는 늘 작은 카페를 열고 싶었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20년을 고민했다.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도 여전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카페 주인임을 느끼고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리만치 속전속결로 카페를 열었다. 커피를 내리는 현의 모습은 더없이 편안해 보이고 잘 어울렸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후회할 수도 있고 막상 꿈꾸던 일을 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버거워 후회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면 55의 현은 하지 않아 후회하는 10년을 보냈을 것이다.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안에서 생기는 후회는 이미 20년을 해왔으니 족하지 않을까? 오늘 후회한다면 내일도 후회하고 모레도 후회한다. 오늘 만족한다면 내일도 만족하고 모레도 만족할 수 있다. 지난달 서울시청에서 행복을 주제로 특강 요청을 받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라 일단 수락은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지 고민이다. 나는 기본적으로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삶은 불행과 불효쾌로 가득 차 있고 이 불행한 삶에서 조금씩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내서 행복을 향해 다가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세상은 무조건 행복하다는 핑크빛 낙관주의자들 곁에서 초라해진다. 내 어둠이 그들의 빛에 누가 될 것만 같다. 어쩌면 그들의 생각이 사람들에게 더 희망을 주는 게 아닐까? 대체 모두가 말하는 희망이란 무엇일까? 희망 역시 쉬이 손에 들어올 리 없는 슬픈 꿈 아닐까?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살아가듯 희망도 슬픔에 덧대어 고안한 것들이 아닐까? 이상하게 내내 울고 싶은 날이 있다. 글을 읽어도 마음이 아프고 신나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아도 참가자들의 간절한 심정이 전이되어 울고 싶다. 눈물이 나오면 좋으련만 마음 깊은 곳에 고인 슬픔은
감추기에 익숙한 모습을 드러내길 꺼린다. 걷잡을 수 없을까? 자꾸 숨고 만다. 쉬이 나와도 괜찮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종종 깊은 슬픔이 슬픔으로 위로되는 순간이 있다. 깊은 감정이 모습을 드러내면 어둠을 위로하려고 억지로 빛을 꺼내지 않듯 흘러가주길 기다리는 슬픔을 위해 자리를 내어준다. 슬픔이 길을 잃지 않도록.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주며 기다린다. 기다리다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무언가 지나가 버렸다. 자라면 절로 어른이 될 줄 알았는데 꿈꾸던 근사한 어른은 형체가 없다. 이것이 인생임을 알아버렸다. 이미 그 삶 속으로 들어가 살고 있다. 생각보다 생각만큼 어쩌면 생각 이상으로 괜찮다. 말하는 대로 내게는 비밀 노트가 있다. 사소하거나 혹은 대단한 목표와 꿈, 소망들을 적어두면 시간이 지나 이루어지는 신묘한 노트다. 이 노트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 연애하기라고 적어줘. 건물주라고 좀 써줘. 유튜브 대박이라고 적어줘. 그 노트 좀 구할 수 없을까? 라는 청탁이 쏟아진다. 빙그레 미소 지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꼼꼼 눌러 적으며 나의 소망도 쓴다. 간절하게 소망을 해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언젠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며 정성스레 꾹꾹 눌러 적는다. 사람들에게 내 꿈을 이야기하면 터무니없다고 비웃을 것 같아 가슴에 간직하기 버거운 꿈들을 혼자 노트에 기록했다. 성공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노력과 일상을 반복할 때 어쩌다 한번 얻어 걸리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한 건 실패에도 내성이 생겨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고 느낄 무렵이었다. 자주 넘어지다 보면 다칠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착지 능력이 생긴다.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진다. 때론 넘어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 시간이 지나 보니 넘어졌었다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한다. 그런 날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성실하게 나를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토록 그리던 꿈에 닮아가고 있는 오늘과 조우한다. 오늘의 나는 더 이상 실패를 실패라 부르지 않는다. 실패는 곧 시도와 같다. 꿈에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 본 것뿐이다. 시도가 빈번할수록 경험의 폭도 넓어지니 좋지 아니한가? 단순히 노트에만 적었기 때문에, 글이 될 거라 믿었기 때문에,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에 꿈을 닮아간 것이 아니다. 간절하게 소망하고 말하면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쉼없이 노력했기 때문이다. 설령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들 애타게 시도해 보았기 때문에 최소한 후회나 미련은 남지 않는다. 후회나 미련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멋진 삶인가. 사랑에 빠진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진 인어공주가 되지 않기 위해 꿈에 닿는 순간 다시 새로운 꿈을 꾼다. 오늘 꾸고 있는 이 꿈이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기다리는 과정 안에서 행복을 경험했기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믿어본다. 한 번 믿어 안 되면 2번 믿고 3번 믿는다. 후회와 미련 없이 자신을 믿어주는 근사한 나이테를 가진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꿈은 더 나은 나를 만드는 도구일 뿐. 봄은 또다시 온다. 가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은 가고 오지 않을 것 같은 계절도 온다. 영원한 어둠도 없고 영원한 빛도 없다. 빛과 어둠의 파도에 잠식되지 않는 연습, 살아가는 연습, 어른이 되어가는 연습. 혼자가 아니야. 아침 일찍 집을 나서다 콘크리트 사이에 핀 풀꽃을 보고 감탄했다. 이토록 척박한 틈바구니에서 내가 피었구나. 콘크리트에서도 꽃이 피는데 더 이상 눌러 담을 수 없이 팽팽한 마음일지라도 기꺼이 길을 걸어가야지. 한참 풀꽃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작은 주전자에 물을 담아 오시더니 풀꽃에게 일일이 물을 주고 계신다. 순간 뭉클한 감동이 밀려온다.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너를 보살펴주고 있었구나. 그래, 삶에서 혼자인 듯 버려진 것 같아도 혼자이지 않던 날들처럼 나에게도 보이지 않는 온기가 있었지.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풀꽃에게 안녕을 속삭이며 싱긋 웃다가 나에게도 말해주었다. 오늘 하루도 혼자가 아니야.